상시 공략 문제 2회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기본 작업 1번은 건너뛰고요. 기본 작업 2번부터 같이 할게요. 1번 보시면 A1에서 H1셀 선택하시고요. 얘를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지정하고 글꼴 지정하시고 뭐 한자까지 바꾸는 문제가 있네요. 자, 컨트롤 1번 해야 되겠죠? 컨트롤 1번 하시고요. 해당 영역을 맞춤해 가셔서 가로 가운데 되어 있는 부분에서 얘를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맞춰 주시고요. 들어온 김에 글꼴 가서 HY 경고딕 할게요. 여기서 HY 경고딕 딕이라고 적고요. HY 경고딕 나오죠? 네.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글꼴 크기는 17포인트고요. 그리고 다 됐네요. 확인 눌러주시면 얘가 이렇게 바뀔 거예요. 네, 적으시면 돼요. 숫자 17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B3번 셀을 클릭하래요. B3번 셀을 클릭을 하고 자, 여기서 수식줄에 여기서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더블 클릭하면 지기 뒤에 커서가 찍히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수식줄에 가서 클릭하셔도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한자키 누르시면 되겠죠. 한자키 누르면 직위라는 한자가 나올 겁니다. 한자키 눌러서 직위라고 나오죠. 네. 요거 하시고 요거 선택하셔야 돼요. 이렇게 직위 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변환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변환 눌러볼게요. 딱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여러 개의 셀을 동시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A3에서 A4, B3에서 B4, C3에서 F3, G3에서 G4, H3에서 H4 영역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가볼까요? A3에서 A4 누르시고 이제 컨트롤 누르신 다음에 B3에서 B4 그 다음 C3에서 F3 그 다음에 G3에서 G4 그 다음 H3에서 H4 하시고요. 자, 선택하여 이렇게 하신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라고 되어 있어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은 요거죠. 요거 선택해 주시면 돼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콩 눌러주시면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H3에서 H4 영역 H3에서 H4 영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얘를 H3이 아니고요. 쏘리. A3에서 H4죠. 미안해요. A3에서 H4 영역 A3에서 H4 영역이 여기까지죠. 제가 잘못 봤어요. 그죠? 그리고 얘를 셀 스타일을 녹색 강조색 6이라고 돼 있어요. 스타일 여기 있죠? 스타일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거 선택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범위 선택하시고 셀 스타일에 와서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녹색 강조색 6이라고 있어요. 얘죠. 밑에 있는 아이. 얘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 A1 셀의 제목 앞뒤에 특수 문자를 삽입하고 A5에서 A14 영역을 직원명으로 정의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1 셀 클릭을 하시고요. A1 셀에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블 클릭하고 수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바로 잡으셔도 됩니다. A1 셀을 클릭을 하시고 수식줄에 가셔서 클릭 하신 다음에 앞뒤에 특수문자 하라고 했기 때문에 미음 한자 눌러서 여기서 키보드 탭
치면 더 많이 나오죠. 그리고 스페이드 콩 누르시고요. 뒤에도 넣어야 돼요. 현황 뒤에도 미음하고 한자 하시고요. 키보드 탭 하시면 나오고요. 요거 콩 눌러서 엔터까지 하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왔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정의를 해야 되는데 A5에서 A14, A5에서 A14 영역, 이 영역이죠. 요 영역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름 상자 여기 있어요. 그죠? 요 잡고 여기 가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름을 지우고 이름을 직원명이라고 적을게요. 이름을 직원명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엔터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직원명이라고 나올 거예요. 이름 관리자 가보면 이렇게 직원명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확인하셔도 됩니다. 이름 관리자 불러내는 단축키는 Ctrl F3번입니다. 아니면은 수식에 가셔서 이름 관리자 이렇게 부르셔도 돼요. 그럼 내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클릭하시고 편집 눌러보면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다음 네. H5에서 H14 영역이다. 그죠? H5에서 H14 영역 이 영역을 선택을 합니다. 이 영역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사용자 지정 서식 하라고 했기 때문에 컨트롤 1번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불러내겠습니다. 여기에서 표시 형식 가시고요. 표시 형식 가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럼 사용자 지정 선택하면 여기 형식이라는 이 부분을 수정을 할 겁니다. 이 부분 수정을 할 예정입니다. 싹 지우시고 형식이 첨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와야 되고요. 뒤에다가 원이라고 넣겠습니다. 그래서 샵 콤마 샵샵 0 하시고 바로 원 적어주시면 됩니다. 원 적으시고 확인. 잠깐만요. 그냥 원 하면 안 되네요. 원 앞뒤로 괄호가 있어요. 원 앞뒤로 괄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괄호까지 넣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괄호를 넣었을 때 간혹 여기에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한글인 경우에는 거의 나타나는데 영문인 경우에 뭐 밀리미터라든가 뭐 이런 게 들어올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요 입력한 값을 따옴표로 이렇게 쌓아야 돼요. 큰 따옴표로 싸셔야 돼요. 그러면 거의 값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됐죠? 그러면 0 해당하는 값과 뒤에 괄호 열고 원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5번 A3에서 H14 영역, A3에서 H14 영역이니까 이 다 선택해야 되죠. 모두 선택하겠습니다. 모두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테두리를 칠 거예요. 요걸로 다 할 겁니다. 요걸로 다 끝낼 겁니다. 여기서 클릭을 하고 모든 테두리 하시고 여기서 굵은 상자, 굵은 바깥쪽 테두리가 있죠?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빈 곳에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쁘게 적용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기본 작업 2번이었습니다. 기본 작업 3번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기본 작업 3번은 텍스트 나누기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텍스트 나누기를 쓰고요. 쉼표 데이터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험 날짜는 제외하도록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범위는 우리가 요 영역만 선택하는 거예요. A3에서 A10번까지만 선택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가셔서
텍스트 나누기 요거 하시는 거예요. 텍스트 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나누기. 자, 요렇게 선택하시고요. 텍스트 나누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되죠? 구분 기호로 분리됨 얘를 해야 되죠. 구분 기호로 분리됨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누릅니다. 그럼 나왔죠? 여기에서 쉼표로 돼 있다 그랬어요. 쉼표 체크하시고요. 요거 쉼표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탭은 해제하셔야 돼요. 탭은 해제하시고 다음 여기 나오면 이번에는 시험 날짜열을 가져오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날짜라고 되어 있는 아이를 선택을 하시고 열 가져오지 않음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 날짜 클릭, 그리고 열 가져오지 않음 선택하시고요. 다 됐으면 어떻게? 마침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계산 작업 1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성별과 시험을 이용해서 비율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고요. 전체 사원 중 시험 점수가 70점대에 해당하는 남녀의 비율을 찾으라고 되어 있어요. 포인트가 여기서 70점대라고 했습니다. 70점대라고 하는 거는 70점에서 79점까지죠. 70점에서 79점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구하겠습니다. 이퀄 하시고요. 남자, 여자 다 구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하나를 구해서 밑으로 잡아당겨야 돼요. 절대참도 반드시 거셔야 됩니다. 먼저 count ifs 불러오겠습니다. count ifs 불러오시고요. 그리고 우리 함수 마법사 Shift F3번 눌러서 불러내겠습니다. 첫 번째 범위가 남자를 찾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성별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 나서 조건에다가 남자를 클릭을 해요. 성별 범위 선택하시고 남자를 찍습니다. 근데 얘가 이 범위라는 아이가 남자도 해야 되고 여자도 해야 되는 범위예요. 그래서 이 범위라는 부분을 반드시 절대 참조를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절대 참조를 안 하고 우리가 넘어온 상태에서는요, 요 범위 선택하시고 F4번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조건이 시험이죠. 시험 점수예요. 시험 점수가 했기 때문에 시험 점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또 역시 F4번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70점 이상, 크거나 같다 70점 이상 해주시고요. 탭. 그 다음에 다시 또 시험 범위 선택하시고 F4 하신 다음에 키보드 탭 키를 쳐주시면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이번에는 미만입니다. 미만 80 해주셔야 됩니다. 80과 같다 하시면 안 돼요. 이하 하시면 안 됩니다. 80 미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키보드 탭 치시면 여기에 개수가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요게 다 우리 마무리가 된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갈 겁니다. 수식줄에 가셔서 요 뒤에다가 나누기 해주셔요. 나누기 해주시고 이걸 카운트 하겠습니다. 카운트 하시고 범위가 첫 번째 범위가 나오죠. 선택해야 될 범위 이거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여기 첫 번째 값을 선택하신 다음에 범위를 선택해요. 시험 점수가 있는 범위를 선택을 하시면 개수가 나오고 수식의 결과값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도
여기서도 이 범위 있죠? 범위 선택하시고 나면은 절대 참조 거셔야 돼요. 그래야 이 채우기 핸들로 잡아당겼을 때 결과값이 제대로 나옵니다. 확인하시면은 답이 나왔고요. 이렇게 나온 값을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채우기 핸들로 아래로 잡아당깁니다. 그럼 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2번 문제. 주민등록 8번째 숫자가 홀수이면 남자, 짝수이면 여자라고 했어요. 홀짝을 나타내는 게 모드 함수예요. 나머지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앞전에 문자열 함수 mid, left, right를 통과하면 따옴표를 반드시 숫자를 써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 right 함수나 mid, left 함수가 모드를 통과해버리잖아요. 아니, 모드가 mod 함수를 통과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숫자로 바뀌어버려요. 다시. 자, 그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구해보겠습니다. 자, equal 하시고 if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 마법사 Shift F3번 불러오시고요. 자, 여기다가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 부분에다가 mod 함수를 먼저 쓰셔야 돼요. mod 하시고요. 그리고 괄호 열어요. mod 하시고 괄호를 엽니다. 여기에 mid가 들어요. mid 하고 또 괄호 열어요. mid 하시고 주민등록 번호를 찍어요. 그리고 콤마 8번째 콤마 1 하고 괄호 닫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콤마 하고 우리가 2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2 하고 괄호 닫아요. 그러면 mod 괄호 열고 mid 어떤 일을 했고 괄호 닫고 콤마 하고 나눌 수 2로 나누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로 나누었으니까 결과값은 0 아니면 1이에요. 0 아니면 1입니다. 여기서는 홀수면 남자라고 했으니까 equal 1 하셔도 돼요. equal 1 하시면은 남자 홀수죠. equal 2 하시면은 equal 0 하시면은 짝수가 될 거예요. 이 자리에 0을 하셔도 돼요. 0을 하셔도 되고 1을 하셔도 되고 그걸 만족하면 저는 1을 할게요. 만약에 여기다가 0을 하셨으면 여자를 먼저 적어야 돼요. 1을 하셨으면 남자를 적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남자 적고 여자 남자 아니면 여자 하시고 확인 눌러요. 그리고 채우기 핸들 당기시면 돼요. 이렇게 키보드 탭키 치시면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2번 문제 결과값이 구해졌습니다. 자, 표 3번 출석 현황표를 이용하여 비교를 표시하시오. 되어 있고요. 1주차에서 4주차까지 모두 출석하면 A 아니면 B, 3번, B, C, D 이렇게 가 있고요. 동그라미의 개수로 출석을 확인하는 겁니다. 동그라미의 개수를 세는 거니까 동그라미의 개수를 셀 수 있는 게 count if. 여기서는 count A 함수를 사용을 하셔도 돼요. 빈 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시면 일단 제일 먼저 choose 하겠습니다. choose 하시고 탭 Shift F3번 누르시면 나오죠. 여기에 count A를 적어 보겠습니다. A까지 적으시고요. 그리고 괄호를 열어요. 그 다음에 범위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1주차에서 4주차까지 범위 선택하시고 괄호 닫고요. 그러면 이 자리에 계산이 하나가 나올 거예요. 4라는 계산이 나오죠. 그럼 된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값에다가는 우리가 A라고 입력을 하면 됩니다. A. 두 번째 값에는요. B. 세 번째 값에는 C. 나머지는 D.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탭키 탁 치시면 자동으로 다운표 붙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D 나오죠?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당겨주시면 이렇게 값이 나올 겁니다. 제가 거꾸로 적었나요? 아, 거꾸로 적었네요. 그죠. B, C, D, D부터 적어야 되는데, 그쵸. 아무 생각 없이 답을 달았어요. 그쵸. 이게 거꾸로 적어서 1이면이 아니고 4면 A니까 이 자리가 A가 돼야 됩니다. 그죠? 이 자리가 A가 되고, 얘가 B가 돼요. 그죠? 그리고 얘가 C가 되고, 한 개이면 D니까, 이거 거꾸로 해야 됐다. 그죠? B, C, B, A를 적으셔야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채우기 핸들 당기면은 이제 제대로 됐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 같이 가겠습니다. 4번 문제는요, if error 함수랑 rank 함수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록이 가장 빠른 것이 1등입니다. 작은 값이 1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rank EQ 가도록 할게요. 랭크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랭크 EQ 하시고 탭, Shift 탭 3번 거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기록을 찍죠. 기록을 찍어주시고 그 다음 칸에 참조가 나옵니다. REF 참조하시고 범위 선택해요. 범위 선택하고는 반드시 F4번 절대 참조 거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오더죠. 누가 1등이냐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우리가 내림차순이라 그랬습니다.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여기서는 오름차순이 돼야 되죠. 값이 작아야 1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확인하면 등수가 나왔죠. 그리고 얘를 한번 당겨볼게요. 채우기 핸들로 당기면 이렇게 에러 나는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얘 때문에 if error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K15번 셀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위에 수식줄에 갈게요. 수식줄에 가셔서 여기다가 if error 바로 적어 보겠습니다. if error 나오죠? 키보드 탭 했어요. 그리고 if error를 클릭을 하시고 Shift 탭 3번 하시면 나왔어요. 자, 값이 있고 오류가 나면이라는 뜻이죠. 오류가 나면 우린 실격하기로 했어요. 이 자리에다가 실격 적으시면 됩니다. 실격 적으시고 키보드 탭키 치시면은 실격이라는 글자 들어갔고요. 확인 눌러주시고 채우기 핸들 당겨볼게요. 그러면은 실격이 이렇게 입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바로 갈게요. 5번 문제는 수험 번호를 보고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계산을 할 거예요. 시험 종료 시간은 시험 시작 시간에다가 더하기 응시 시간을 더해 줄 겁니다. 응시 시간은 수험 번호 오른쪽 두 글자가 TT이면 응시 시간에다가 80분, 나머지는 60분을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일단은 뭘 알아야 돼요? 우리가 TT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TT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TT 값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퀄 하시고요. 제일 먼저 시험 시작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이 값에다가 더할 거예요. 응시 시간을 더할 겁니다. 해주고 if 할 겁니다. 여기서 if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탭 하시면은 if 함수가 들어왔고요. 자, fx 눌러서 함수 마법사 Shift F 3번 누르셔도 됩니다. 함수 마법사를 불러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해야 될 게 오른쪽 두 글자가 tt라고 했기 때문에 write 함수 들어옵니다. write 하시고 괄호 열고 수험번호 찍고 콤마 두 글자 괄호 닫아요.
얘가 어떻다? equal 하시고요. TT 합니다. 다운표 안에 TT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다운표 안에 TT가 들어옵니다. 이거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소문자 TT 적으셔도 돼요. 대문자 TT 적으셔도 되고, 이거는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TT이면 몇 분이 나와야 되죠? TT이면 80분을 우리가 더해줘야 되죠. 그리고 아니면 60분을 더해줘야 돼요. 그죠? 근데 이렇게 더하면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더하면. 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시간은 100분율입니다. 시간은 100분율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숫자 80이 들어가 보면요. 실제로 한번 해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렇게 돼버려요. 연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얘를 수정을 할 거예요. 이거를 수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문제에도 보면 함수를 타임 함수를 쓰라고 돼 있죠. 그래서 타임 함수를 넣겠습니다. 이 안에다가 타임 함수 타임 하시고요. 괄호 열고 닫고까지 하셔요. 그리고 위에 여기 타임 함수에 잠시 가보자고요. 이렇게 타임 입력하시고 나서 여기 타임 함수로 잠시 가도록 할게요. 마우스로 타임 클릭하시면 이렇게 얘가 타임으로 바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타임으로 바뀌었죠. 여기에서 우리가 더해줄 거는 80분만 더해주기로 했어요. 80분만. 그죠? 시, 분, 초인데 초는 없어요. 그죠? 초는 없습니다. 초는 없고, 그러고 나서 위에 여기 잠깐 한번 보세요. 요거 보셨으면 위에 여기 잠깐 한번 보세요. 지금 시, 분, 초가 들어왔는데 지금 타임 뒤에 보면 괄호 열고 콤마가 하나 딱 붙었죠. 이거는 요게 분을 넣으면서 자동으로 붙은 거예요. 시간 자리에 어떤 값이 들어와야 되는데 값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분 자리는 됐고 초 자리가 콤마가 돼야 되는데 이 콤마가 안 붙어요. 콤마가 안 붙는 겁니다. 이렇게 콤마가 붙어야 되는데 콤마가 안 붙은 거예요. 되셨어요? 콤마가 안 붙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되나 하면은 그냥 이렇게 두셔도 되고요. 이렇게 두셔도 돼요. 0, 0 넣으셔도 돼요. 아니면 비워 놓으셔도 됩니다. 우리 비우겠습니다. 그냥. 이 자리를 0시 0분 0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80분 더해질 거니까. 그죠? 80분 더해지면 10시 20분이 되는 게 맞죠? 요렇게 되죠. 요렇게 00 넣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교재에 보시면 요거 비워놨어요. 근데 비우기 전에 요거 비우고 나서 보면 여기 뒤에 초 빠지죠? 이거 적용하셔야 돼요. 이 뒤에다가. 이거 그냥 두면 이거 오류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렇게 비우고 싶으면은요. if에 오셔가지고 if에 여기 함수에 오셔가지고 이 자리가 오류가 난다고요. 요 뒤에다가 콤마를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요 자리 결과값이 똑같은 게 나와요. 00 넣으나 안 넣으나 똑같은 거라고요. 만약에 요 자리에다가 0을 넣었을 때 0을 넣었을 때 값과 0을 넣지 않았을 때 값은 똑같습니다. 그럼 헷갈린다 그러면은 아예 타임 불러서 0, 80, 0 하셔요. 그냥 깔끔하게. 책에는 요거 빼놨어요. 만약에 빼시려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하셔야 되고요. 빼기 싫으면 요렇게 하셔야 돼요. 요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얘를 복사해서 그대로 여기다가 붙일게요. 붙이고 우리는 요것만 두 번째 타임 여기서 80을 60으로만 고치면 되죠. TT가 아니면 60분이니까. 그러면 if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고 확인하시고 채우기 핸들을 당기시면은요. 값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분석 작업 1번 문제. 피벗 테이블 문제고요. 데이터 안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여기 안쪽에 어디든지 클릭하셔도 됩니다. 클릭을 하시고 삽입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 클릭하셔요. 그럼 이런 대화 상자 나오죠. 여기서 범위는 선택이 됐고요. 얘가 기존 워크시트, 동일 시트에 A2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를 클릭을 하시고 A20을 잡으셔야 돼요. 요게 돼야 됩니다. 기존 워크시트 하시고 A20 잡으시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올 거예요. 네. A20 하시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위에 문제에 급여 명세표에서 표의 직책은 행, 팀명은 열 이렇게 나오죠. 걔들을 먼저 할 거예요. 여기서 끌어다 놔 보자고요. 표의 직책은 행, 표의 직책은 행으로 끌어다 놓고 그 다음에 팀명은 열로 끌어다 놓고 그 다음에 값세는 실수령액의 평균이라고 그랬어요. 실수령액을 여기다가 끌어다 놓죠. 그쵸? 여기까지 일단 끌어다 놓습니다. 요거까지 끌어다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끌어다 놓으셨죠? 지금 여기 실수령액 되어 있죠?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값필드 설정이라는 애를 누를게요. 그러면 이런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여기에서 함수를 요거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그 값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평균이 계산됐다, 그죠? 평균이 계산됐어요. 그리고 익숙해지면 문제 여러 번 보면서 표시 형식까지 여기서 한 방에 다 설정을 해버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하는데 우리는 일단 이것만 갈게요. 먼저 평균 하셨고 확인 누르시면 어떻게 됐나요? 이제 이 자리가 평균으로 바뀌었죠? 여기도 평균으로 바뀌었습니다. 값필드 설정에서 평균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우스로 얘를 클릭을 할게요. 여기 클릭을 하시고 어디에 가나 하면은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행의 총합계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행의 총합계만 하려면 교재에서는 여기 들어갔어요. 여기. 교재에서는 여기 들어가서 했어요. 이 자리에 들어가서 총합계를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게요. 우리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피벗 테이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옵션을 쓸 줄 알아야 해요. 여기에서 이런 영역들을 우리가 앞으로 건드리게 될 거고요. 그 외에 요약 필터 여기 가시면은 행렬의 총합계 나오죠? 필요한 것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행의 총합계만 하라고 했으니까 열은 없애면 된다고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열은 없어져요. 행의 총합계만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값 표시 영역에 이 부분이에요. 이 값 표시 영역. 이 부분이 값 표시 영역입니다. 얘를 셀 서식에서 숫자 범주로 맞추라고 되어 있어요. 얘를 숫자 범주로 맞추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바로 이거예요. 좀 전에 하셨던 거 이거 있죠. 요거를 여기서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선택하셔요. 좀 전에 우리 선택했던 여기서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실게요. 그러면 값필드 설정에 들어왔고 요 아래쪽에 표시 형식이라고 있어요. 여기 아래쪽에서 표시 형식을 클릭을 하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숫자가 있어요. 그쵸? 여기에서 숫자를 클릭해요. 그리고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에 체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에 체크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기본값이에요. 나머지는 손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 빠져나오면은 값이 뭔가 확 바뀔 거예요.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회계에서 숫자로 바뀌면요, 여기 뒤쪽에 요 여백 부분이 살짝 바뀌어요. 그래서 눈에 크게 띄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인사팀과 재무팀만 표시하도록 할 거예요. 인사팀, 재무팀이 여기 열 레이블이죠. 여기 열 레이블에 가시면은 인사팀, 재무팀 여기서 선택을 합니다. 여기 인사팀 위에 여기 열 레이블에 클릭을 하시면 인사팀, 재무팀, 홍보팀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인사, 재무만 체크되고 홍보는 체크를 뺄 거예요. 그리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분석작업 2번. 이 데이터 표 문제입니다.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해서 뭔가 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요 자리를 잘 보셔야 돼요. 요 자리에 월 불이익 금액을 구할 거예요. 월 불이익 금액 여기 있죠. 이 값이 요 사이에 들어와야 돼요. 이 값이 여기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월 불이익 금액을 이용해서 이자율과 목표 기간 요거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얘를 클릭을 하시고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퀄 하시고 얘를 클릭을 해요. 월 불이익 금액을. 그리고 엔터. 됐죠? 그리고 범위를 잡을 겁니다. 요 범위를 이렇게 잡을 거예요. 범위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렇죠? 범위 선택하시고, 이제 데이터에 가셔서 가상 분석 안에 데이터 표가 있어요. 여기 가상 분석 잡으시고, 여기에 데이터 표 클릭을 하시면 얘가 나와요. 자, 지금 데이터가 여기 있어요. 요거.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는 뭐만 해야 되죠? 열만 있으면 되죠. 행은 필요가 없습니다. 열 데이터면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열 데이터만. 그래서 열 입력 셀에다가 뭐 잡아요? 목표 기간 얘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은 결과값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 샵샵샵 해시 나오는 거는 좁아서 그렇다, 그죠? 더블 클릭하시면 제대로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 데이터 표까지 해봤습니다. 자, 매크로 1번. F4에서 F10 영역이라고 했어요. 이 영역에 평균을 낼 겁니다. 평균을 내는 함수는 average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균 내기 위해서 밖에 선택 영역 바깥쪽에다가 선택을 해 놓으시고요.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이름이 평균입니다. 매크로 이름 평균으로 바꿔주시고요. 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얘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 부분이 지금 기록 중지로 바뀌었죠? 그럼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평균이 있는 자리에 가셔서 F4번 가셔서 equal average 할게요. average 하시고 범위 선택만 해줍니다. 그리고 엔터 하고요. 채우기 핸들 당기고 데이터 다 채워졌죠? 그러면은 기록 중지를 가서 누르셔야 돼요. 이렇게 기록 중지 눌렀어요. 그러면은 매크로가 기록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양식 컨트롤을 넣어야 되는데 양식 컨트롤을 B12에서 C13 자리에다가 넣을 겁니다. B12에서 C13 자리 요 사이에 어딘가에 들어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선택하기가 힘들면 미리 이렇게 선택해 놓고 작업해도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삽입에 가서 양식 컨트롤 누르고요. 얘를 Alt키 눌러서 B12에서
C13까지 하시고, 그러면 바로 매크로 지정 나오죠? 여기서 평균 체크하시고 확인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얘 이름을 평균으로 바꾸시면 돼요. 얘 이름을 평균으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빈 곳에 클릭하시면 요거 1번 문제가 제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방금 만든 평균 한번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금방 했는 거라서. 그죠? 굳이 해보려면 요거 지우셔도 돼요. 여기 데이터들을 지우시고 이렇게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험장에서는 굳이 지우고 이런 건 하지 마시고요. 얘만 눌러봐요. 얘만 눌러보고 오류가 안 나면 돼요. 얘 누르고 오류가 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자, 다음에 2번 문제. 2번 문제는 셀 스타일 변경하는 문제입니다. 셀 스타일을 변경을 하는 문제입니다. 자, 빈 곳에다가 클릭을 하시고요. 빈 곳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다시 매크로 기록이라는 아이를 누르겠습니다. 매크로 기록. 이 아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매크로 기록을 눌렀어요. 누르고 이름을 셀 스타일로 바꿉니다. 이름을 셀 스타일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확인 누를게요. 그러면 얘가 기록 중지로 바뀌었죠. 자, 이 상황에서 A3에서 F3 영역, A3에서 F3 영역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홈에 가요. 홈에 와서 문제가 셀 스타일을 적용하래요. 셀 스타일은 여기 있죠. 홈에 셀 스타일 얘를 적용할 거예요. 셀 스타일을 클릭을 하시고 셀 스타일이 입력이에요. 셀 스타일이 입력이라는 셀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입력이라는 셀 스타일. 입력이라는 셀 스타일을 클릭을 하세요. 그럼 다 됐죠? 다 바뀐 거예요. 그리고 다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크로 다 만들어졌고요. 이 매크로를 실행할 도형을 E12에서 F13 영역, E12에서 F13 영역을 이렇게 범위 선택해 놓으시고, 그리고 삽입에 가서 도형을 할 거예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도형이 오각형 도형, 화살표 오각형이네요. 화살표에 가서 오각형입니다. 화살표에 가서 블록 화살표에 가면 여기 오각형 있죠. 여기 화살표 오각형. 얘를 클릭을 하시고 이제 Alt키 눌러요. Alt키 누르고 쫙 드래그 하면 나타났죠? 여기에다가 이름을 셀 스타일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이름을 셀 스타일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매크로를 지정할 겁니다. 매크로 지정은 셀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확인 누르고요. 빈 곳에 클릭한 다음에 셀 스타일을 눌러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이거 선택하는 게 다죠. 그죠? 이 선택했을 때 문제가 없으면 제대로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크로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차트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작업 문제. 역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제시되어 있고요. 제시된 차트를 변경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 판매 단가 계열이 차트에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범위를 변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데이터 범위 변경이니까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차트 디자인에서 데이터 선택. 우리는 이렇게 해서 판매 단가를 클릭한 다음에 제거를 했어요. 그쵸?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근데 책에서는 요거 판매 단가를 여기서 잡아서 얘들은 이렇게 제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제거를 삭제라는 명령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책에서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렇게 삭제해서 정의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데이터 선택에 가서 여기서 제거한 거랑 똑같은 효과는 나타납니다. 여기서 판매 단가를 제거하는 거랑 여기서 제거하는 거랑 같긴 한데 그래도 가능하면 우리 여기서 제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데이터 선택에서 판매 단가 클릭하고 제거 확인 이렇게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추가하고 여기서 차트 제목을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차트 제목 교재에서는 여기로 들어가서 했고요. 우리는 여기서 들어가서 저는 했어요. 차트 제목 클릭을 하면 차트 제목에 여기 안쪽에 차트 위 보이시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하시려면 차트 위 하셔서 됐고요. 그럼 여기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차트 제목이 만들어지죠? 여기다가 이름 바꿀게요. 가전 제품 이거 바꿔야 되는데 얘가 어디 선택하라고 되어 있어요? A1번 셀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 수식줄에 가서 이퀄 하시고 A1번 셀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 쳐주시면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리고 세로 축 제목을 기본 세로로 추가하고 텍스트 방향을 스택형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축 제목 추가합니다. 클릭하시고 축 제목에 가서 클릭을 하고 기본 세로 체크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나오죠, 이렇게. 자, 여기서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1번을 한번 눌러보세요. 네, 그러면 이게 바로 나타나요. 우리가 셀에서 컨트롤 1번 누르면 셀 서식이었죠. 그죠? 자, 메모를 만들 거예요. 나중에 혹시 메모도 우리가 만들어지고 나면 메모에서도 컨트롤 1번 누르면 메모 서식이 나타나요. 그럼 차트에서 클릭을 하고 컨트롤 1번을 누르면 차트 서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컨트롤 1번은 서식이다. 자, 그럼 차트 제목이 나타났고 얘를 스택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텍스트 방향을 스택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텍스트 옵션에 가셔서 텍스트 하시고 텍스트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제일 아래에 스택형으로 이렇게 클릭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텍스트 옵션 이렇게 선택하시면 나오고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럼 이 아이의 이름을 판매량으로 바꾸겠습니다. 얘를 클릭하시고 지우고 판매량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판매량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이 부분이 바뀔 거예요. 깜빡깜빡 바뀌죠? 그 다음에 판매 실적 계열의 TB 요소만 레이블을 넣을 거고요. 레이블의 위치는 위쪽입니다. 판매 실적에 요 아이죠. 여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하시면 다 잡히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한 번 더 클릭. 그럼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차트 요소 레이블 가서 레이블이 위쪽입니다. 레이블 방향은 위쪽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레이블 올라갔죠? 그리고 레이블 클릭을 하시면 레이블 서식에서
레이블을 값과 항목 이름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체크하시고 레이블 서식에서 요 부분을 바꿀 거예요. 요거를 값과 항목 이름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보세요. 제가 값과 항목 이름을 선택을 해버리니까 다 나타나죠. 그죠? 이렇게 다 나타나는 이유가 얘도 똑같아요. 자, 레이블을 클릭을 했잖아요.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개만 선택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레이블들이 선택된 거예요. 여기에서 한 번 더 클릭하셔야 돼요. 그래야 얘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레이블 옵션에서 요거를 항목 이름과 값에다가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항목 이름 값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림 영역의 스타일을 그림 영역이 여기가 그림 영역입니다. 요 안쪽이 그림 영역이고요. 아니면 여기서 잡으셔도 돼요. 차트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그림 영역 이렇게 클릭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림 영역 하시고요. 그림 영역의 스타일을 미세효과 강조사예요. 황금색 미세효과 강조사예요. 자, 그러면 얘는 여기서 여기 가야 됩니다. 위에 서식에. 얘는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 위에 여기 서식에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잡혔죠? 위쪽에 서식에 가셔서 여기에요. 이거예요, 이거. 미세효과 황금색 강조사. 얘입니다. 얘를 클릭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온 게 판매 실적의 추세선을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판매 실적을 클릭을 하자고요. 판매 실적은 요거죠. 요겁니다. 아니면 여기서 잡으셔도 돼요. 이렇게 여기 와서 여기서 판매 실적을 이렇게 잡으시면 나올 겁니다. 판매 실적 잡으시고 판매 실적을 잡으시고 걔를 추세선을 줄 거예요. 차트 디자인에 가서 차트 요소 추세선 해서 지수 클릭하시면은 판매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추세선이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이거 클릭하고 하셔도 돼요. 마우스로 클릭을 하셔도 돼요. 그거는 잡기 힘들면 여기 서식이라는 거 여기 있는 거 요거 확인하시면요 쉽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2회 문제